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레이아웃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HTML, CSS를 다 작업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팅은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모든 태그들에게 마진 패딩을 다 0을 줘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박스 사이즈인 보더 박스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을 먼저 해볼 거냐면 아주 심플한 요 스타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라우저 화면. 그 다음에 해당 컨텐츠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 부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누실 때는 항상 가로로 먼저 끊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헤더, 그 다음 사이드 컨텐츠 이렇게 따로 말고 이렇게 컨텐츠, 부터 이렇게 가로로 먼저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끊어주시면 되는데 헤더에는 세로로 끊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시고 컨텐츠 영역에서 사이드와 컨텐츠로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레이아웃을 약간 네이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브라우저가 있죠? 근데 컨텐츠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브라우저 화면에서 컨텐츠는 가운데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보면 자, 화면을 줄이니까 해당 컨텐츠 이 박스가 가운데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크업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만약 화면을 줄인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유튜브는 반응형 홈페이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PC용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줄였을 때 이 컨텐츠가 가운데 가고 있는 이유는 작은 모니터 해상도 있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컨텐츠가 바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발자로 네이버 한번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F12 눌러서 이 컨텐츠 있죠, 컨텐츠 영역에 제가 클릭해서 보니까 컨테이너라고 아이디가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이 113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드, 그 다음 패딩이 이렇게 위아래 20, 양옆 3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진 오토 가운데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해당 컨텐츠 이 너비 가운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홈페이지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전체를 감싸는 DRV부터 작업을 합니다. DRV 클래스 랩이라고 한번 전체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토샵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가운데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가운데 잡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빨간색 박스를 가운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 디자인상 아주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잡아주는 클래스는 제가 이너라고 이름을 지어놓도록 할게요. 이너 이렇게. 자, 그리고 먼저 CSS 넣으면서 한번 영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넣을 거 없고요. 이너에게 위드 값을 넣어줄 건데 포토샵으로 이 너비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제가 1200으로 너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위드 값은 1200 픽셀. 그 다음에 블락 요소를 가운데 잡는 방법은 마진 오토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 값도 넣어볼게요. 1080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샵 FC6으로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컨텐츠 영역 이너라는 아이가 이렇게 잡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화면을 줄였을 때 보시면은 아까 네이버처럼 이렇게 화면을 줄이니까 이 노란색 영역이 가운데로 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이너에서 헤더, 컨텐츠, 부터 이렇게 먼저 가로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HTML5 태그인 헤더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아래쪽에는 DRV 클래스 컨텐츠라고 쓰겠습니다. 컨텐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푸터라고 해서 이렇게 마크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CSS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는 제가 하이 값을 대략적으로 200 픽셀로 잡아줄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포토샵에서 스포이드로 찍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컬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헤더가 200 픽셀로 되어 있죠? 200 백그라운드 샵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영역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영역 넣어 볼 건데 이제 컨텐츠 안에는 아까 봤듯이 사이드와 컨텐츠가 또 따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때 저는 aside라는 클래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side라고 작업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컨텐츠가 있죠. article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con이라고 매겨 놓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영역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해서 사이드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또 넣어주시면 또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놓도록 할게요. 아래쪽도.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 width 값이 필요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이 width 값은 현재 338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width 값은 338픽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width, high를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679로 되어 있네요. 자, high 값 679픽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aside 부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컨텐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콘. 자, 백그라운드 해서 디자인 되어 있는 컬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 값은 똑같이 679. 이제 사이드랑 콘이랑은 높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값은 이제 1200에서 계산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포토샵으로 또 잘 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aside와 컨텐츠가 나란히 나와야 되지만 얘네들이 다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먼저 플롯 레프트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먼저 플롯 레프트를 쓸 때는 이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 둘 다 플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이드에게 플롯 레프트를 쓸게요. 그러면 사이드가 나 왼쪽으로 갈게 형제야 올라와 해서 콘이 올라올 겁니다.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올라와요. 근데 약간 너비가 딱 안 맞죠? 그 이유가 이 플롯 레프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이드 잘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콘을 찍어보면은 콘이 사이드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플롯이라는 게 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가 떠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를 불러주니까 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네? 얘가 공중에 떠 있어서 어사이드가 공중에 떠 있어서 컨텐츠 입장에서 아무도 없네 하고 어사이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사이드에게 플롯으로 나 왼쪽으로 갈게 해주고 콘에게도 플롯 레프트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에게 플롯 레프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죠? 제가 너비를 좀 잘못 계산해서 넣었는지 여튼 안 맞긴 하지만 이거는 계산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요 너비를 잘못 썼네요. 6.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나열이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사이드랑 콘을 나열하니까 뭐 딱히 문제없이 잘 나열이 됐고요. 근데 플롯 입장에서는 이 부모이죠. 사이드에게 플롯, 콘에게 플롯 주고 나서 부모에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높이 값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에 컨텐츠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네? 그러면 나는 높이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쭈그러들어야지, 짜부가 되어야지 하고 하이 값이 0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이 부모에게, 컨텐츠에게 애프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점 컨텐츠 콜론 찍고 애프터 컨텐트 땡땡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 해서 이 플롯을 해제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그 애프터 내용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컨텐츠에 높이 값이 없었는데 이제 잡히죠. 자, 그래서 플롯 쓰고 나면은 요 작업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 푸터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369 333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 값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냥 대강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으로 할게요. 200 픽셀.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아주 레이아웃이 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심플한 레이아웃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